그 다음은 케이타스 단계별 예시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케이타스의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첫인상으로 분류를 해서 환자의 감염 상태를 평가해서 주증상을 파악하고 레벨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배웠고요. 각각 케이타스 단계별 예시를 봄으로써 우리가 앞의 내용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타스 1단계의 구체적인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에 대한 복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심정지 상태, BP가 90 이하로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환자의 의식 상태가 무의식이라든지 아니면 페인을 강하게 줬을 때 겨우 반응을 보이는 그런 상태라면 1단계가 맞습니다. 또한 상기도 폐쇄의 그런 호흡음이 들리고 겨우 말만 하는 단어만 겨우 뱉는 그런 정도면 1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바로 처치실로 보내든지 처치를 받게 하든지 아니면 소생실로 보내 CPR을 해야 되든지 이런 상태인 거죠. 자, 두 번째는 레벨 2고 10분 이내 검진, 생명이나 사지에 잠재적인 위험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중등도 호흡부전이라고 해서 겨우 문장 정도로 말할 수 있는 상태라든지 아니면 헤마테메시스, 또 BP가 220 이상으로 굉장히 높으면서 증상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 두통이나 구역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의식 상태가 보통 말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혼미한 반응을 보인다든지 이럴 경우도 레벨 2가 됩니다. 그리고 발열, 우리 아까 이야기했죠. 중요한 기준이죠. SIRS 3개 이상 혹은 감염과 연관된 SIRS 2개의 기준을 만족하면 레벨 2가 되게 됩니다. 또 NRS가 8점 이상의 극심한 통증, 또 카디오제닉 통증 이런 경우는 레벨 2가 되는 거고요. 또 오픈 프랙처 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극심한 두통, 이런 내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죽을 것 같은 두통이 있다. 그런 사람 보통 이제 SAH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통증을 많이 호소하기 때문에 레벨 2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100일 이전에 신생아는 38도 이상의 열이 났을 때 sepsis로 진행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아이도 레벨 2로 주는 것이 맞습니다. 자, 우리가 레벨 1하고 2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레벨 3, 4, 5는 비교적 30분보다 넘게 조금 기다릴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3, 4, 5도 잘 구분해야 되지만 1, 2를 구분하는 게 조금 더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3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는 30분 이내 의사 검진을 받아야 되고요. 만약에 응급실이 정말 혼잡했을 경우에는 분류자 앞에 이 사람들이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환자를 분류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을 30분마다 해줘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자, 호흡곤란이 약간 있다. 그런데 특별하게 환자가 말을 못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정확하게 자기 증상도 잘 설명을 하되 호흡곤란이 있고 산소 포화도가 92에서 94% 정도다. 그러면 레벨 3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경한 탈수가 있는 구토와 오심, 그리고 혈압이 높고 증상은 없을 때, 그리고 혈성설사, 약간 블러틴지드 스툴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이 될 때, 그리고 이물질 삼켰으나 이상이 없는 소화, 이런 경우는 레벨 3 30분 이상 기다려도 됩니다. 자, 30분 이내죠. 진료를 봐야 되는 거죠. 자, 레벨 4는 준응급이라고 해서 한두 시간에서 1시간 안에 일단은 환자의 검진을 해야 되는 경우인데요. 만성적으로 착란 증상을 보인다거나 변비가 있는데 NRS 4점 이하, 아이인데 건강해 보이고 열이 나는 경우, 36개월 이상, 즉 4세 정도는 돼야 됩니다. 36개월이 넘어가는 아이에서 건강해 보이고 열만 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경하게 배뇨통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4단계고요. 5단계는 설사를 하거나 아니면 단순한 약 처방, 설사라든지 탈수 증상이 없거나 단순한 상처 소독이라든지 심하지 않은 경우, 그래서 비응급 상태여서 한 120분 정도로 우리가 정하고 있고요. 보통은 전원이나 저수 취소도 가능한 상태를 레벨 5라고 하고 있습니다.